시술 전에 초음파 검사를 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최익규입니다. 오늘은 필러를 녹일 때 초음파를 보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총 2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부는 시술 전에 초음파 검사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2부는 시술 중 그리고 시술 직후에 초음파 검사를 또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술을 하게 되었는지 설명도 조금 해드리고, 이래서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게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필러를 맞고 이제 녹이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을 이제 진료실에서 만나게 되면 다양한 이유로 녹이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가장 첫 번째는 이제 미용적인 이유인데요. 주입한 볼륨이 너무 과하다 이런 분들이 계시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부위에 주입이 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니면은 표정을 지을 때 튀어나온다, 웃을 때 눈밑이 튀어나온다, 웃을 때 이쪽 옆볼이 볼록 튀어나온다, 아니면 울퉁불퉁하다.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서 녹이고 다시 맞으시라는 분도 있고, 녹이고 다시는 안 맞겠다는 분도 계십니다.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시술하고 갑자기 이제 너무 두려운 거죠. 인터넷 찾아보니까 부작용도 많은 것 같고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 것 같고, 이래서 무서워서 녹이시려는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실제로 좀 증상이 생기시는 분도 계세요. 뭐 찌릿찌릿하다, 저리다, 아니면 붓는다, 아니면 오래전에 맞았는데 지금쯤 다 녹았을 때가 된 것 같은데 뭔가 만져진다, 이런 분들도 이제 진료실에서 많이 뵙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피를 녹이고 싶어서 여기저기에서 초음파를 보지 않고 녹였는데 계속 뭐가 남아있다,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확인을 해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이제 환자분들이 내원을 하시는데, 이 다양한 이유로 내원하시는 모든 분에 대해서 저는 시술 전에 초음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술을 하게 되면 초음파로 실시간으로 보면서 필러의 바늘이 들어가고 주입이 되는 것까지 확인을 하는 그 초음파 유도 시술로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제가 초음파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필러는 대부분의 경우에서 초음파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초음파 검사는 CT나 엑스레이, MRI와는 다르게 시술자에 따라서 검사의 퀄리티 차이가 많이 나는 검사입니다. 같은 장비를 가지고 같은 부위를 검사하는데 어떤 시술자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반면에 어떤 시술자는 많은 정보를 얻지 못할 수도 있죠. 사실 우리가 뭐 엑스레이나 CT를 찍는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뭐 이 병원에서 찍나 저 병원에서 찍나 뭐 장비에 큰 차이가 없다면 대부분 동일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다른 병원에 가서 판독을 부탁해도 비슷한 종류의 판독이 나오게 되는데, 초음파 같은 경우는 아예 검사를 할 때 그 시술자의 프로브의 위치, 그리고 프로브를 누르는 힘이라든지 뭐 찍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영상의 퀄리티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시술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이제 많이 써보고 아니면 그거에 좀 익숙하고 이런 숙련도도 중요하지만, 성형외과 전문의, 뭐 이비인후과 두경부 쪽을 전공한 전문이라면은 특히나 이제 수술까지 함으로써 그 해당 부위에 대한 이해도가 아주 높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정확한 검사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어느 정도의 성능이 뒷받침되는 장비를 썼을 때 정확한 이제 검사가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보면은 키즈폰 아니면 뭐 폴더폰 이런 것에 있는 카메라랑 아이폰 그 최상위 프로맥스나 이런 데 있는 카메라랑 사진을 찍었을 때 그 결과물이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초음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병원에서도 이제 뭐 암 검진이나 아니면은 유방암이나 갑상선암 이런 거 검사할 때 쓰는 장비와 그냥 조금 구형의 장비 아니면은 좀 포터블 장비 이런 장비와는 확실히 좀 결과물의 차이가 있고, 결과물의 차이가 있다면 얻을 수 있는 정보와 정확도도 차이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사실 그 히알루론산 필러도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의사의 숙련도와 의사의 경험 그리고 장비의 성능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이제 뒷받침된다면은 필러는 대부분의 경우에서 초음파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류를 줄일 수 있고요. 히알라제는 히알루론산 필러 그 타겟에 정확히 주입이 되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시술을 하고 나서 제대로 주입이 되지 않고 남은 덩어리를 확인할 때도 초음파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이제 초음파 유도 시술로만 필러 녹이는 시술을 하고 있는데, 단점이 한 가지 있는데, 이렇게 시술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환자를 처음 보면 뭐
검진을 하고 시술 전에 초음파 검사를 하고 거기서 이 환자가 히알라제를 주입했을 때 효과를 볼 수 있겠다 하면은 다시 초음파로 확인을 하면서 주입을 하고 시술하고 나서 다시 한번 또 확인한 다음에 이쪽 부분이 조금 덜 녹은 것 같네, 덜 주입이 된 것 같네 이러면 다시 또 주입을 하고 다시 또 확인하고 주입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하루에 많은 수의 환자를 진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시술은 이제 환자 보고 그냥 어디 필러 맞으셨어요? 뭐 눈밑 필러요? 눈 밑에 주사하고 끝나는 이런 시술과는 다르게 하루에 정말 한 분 진료하는 데 한 1시간 정도는 소요가 되기 때문에 10분 이상의 진료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걸리는 시간이 많을수록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게 이제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단점으로 작용하는데 그냥 블라인드로 녹이고 나서 잘 녹으면은 모두가 행복한 상황이지만 잘 안 녹았을 경우 여러 번 방문을 해서 반복적인 시술을 해서 녹였을 경우 과연 그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나을지 그거에 대해서는 한 번쯤 고려해 볼 만한 일이고 제대로 녹지 않아서 부작용이 생겼을 경우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시술 아니면 흡인이라든지 흡입이라든지 아니면 수술적인 치료까지 필요한 상황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게 더 환자분께 유리할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시술 전에 제가 초음파를 보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필러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필러가 있지도 않은데 히알라제 주입을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마치 적들이 아무도 없는데 거기다 허공에다가 총을 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단 히알루론산 필러는 시간이 지나면 녹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지금 환자분 몸 안에 얼굴에 필러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술 전에 초음파를 꼭 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환자분들이 뭔가 이제 만져진다고 오시는데 그 만져지는 것들이 얼굴의 그 표정근이라든지 신경, 혈관, 신경혈관 다발일 수도 있고요. 임파선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필러라고 오인해서 내원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대부분의 경험이 많은 의사들은 만져보고 이 부분에는 표정근이 있으니까 필러는 아닐 것 같아 이러라고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거를 100% 확신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져지는 이 부분이 근육이에요? 아니면 이쪽에 지나가는 신경이에요? 혈관이에요?를 말씀드리려면 초음파 검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술 전에 초음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이제 예를 보여드리면 제가 지금 보여드린 초음파 사진은 아무것도 얼굴에 뭘 하지 않는 어린아이의 볼 쪽의 영상인데요. 보시면은 그냥 일반인들이 봐도 뭔가 이제 까만 부분, 하얀 부분 뭔가 구별이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어떤 피하 지방은 저렇게 노란색으로 보이고 좀 더 깊은 쪽에 있는 지방 아니면은 심부볼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위치는 저렇게 주황색처럼 보이기도 하고 똑같이 까맣게 보이지만 초록색 동그라미는 입꼬리를 내리는 근육이고요. 파란색 동그라미는 그거보다 깊은 곳에 있는 또 근육이고 빨간색 동그라미는 동맥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자주색은 씹을 때 쓰는 교근이고요. 이런 식으로 얼굴 안쪽을 초음파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제 환자분이 만져지는 게 그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필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술 전에 초음파를 봅니다. 히알루론산 필러라고 하더라도 필러가 형상이 조금 바뀔 수가 있습니다. 뭉쳐있는 경우도 있고 아주 조금씩 흩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은 어느 경우에는 잘 녹지만 어느 경우에는 뽑아내거나 흡인하지 않으면은 제대로 녹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애매하게 시술하고 녹았다가 다시 굳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시술로는 잘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필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초음파를 보여드리면 이제 왼쪽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어린아이의 코고 오른쪽은 필러 시술을 받고 나서 코 상태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까맣게 필러가 이제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저 부위에 정확히 주입하면은 대부분은 이제 녹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것 같이 눈밑 필러의 경우, 눈밑 필러가 좀 뭉쳐서 있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사실 주입만 해가지고는 잘 녹지 않는 경우가 있고 짜내거나 뽑아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여드리는 이런 사진들은 필러를 뽑아내고 나서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인데요.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어 있고 뭉쳐있는 경우에는 히알라제를 잘 녹지 않기 때문에 이걸 미리 초음파로 봐서 감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뽑은 다음에 제가 나중에 한번 이렇게 녹여보기도 하는데요. 잘 녹지 않습니다. 계속 녹는 것 같지만 시간 지나면 다시 이렇게 가루들은 남아있고 24시간 정도를 히알라제에 담궈 놔야 이게 완전히 분해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체내에서 그런 환경을 만들기는 쉽지 않죠. 사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뽑아내야 합니다. 수술해서 막상 들어가 보면 안쪽에 이렇게 캡슐이 쌓여진 필러가 보이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어떤 결정화되어 있는 이런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수술 중에 이제 저런 경우에 한번 녹이려고까지 시도를 해본 적도 있지만 잘 녹지 않고 결국 남기 때문에 수술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이 더 나은 경우가 있고 이런 거를 시술 전에 미리 환자분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시술 전 초음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들 뭐 주입을 하면은 뭐 이마 필러는 이마에 주입됐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이마에는 이마 1층, 이마 2층, 이마 3층 이런 식으로 층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마 필러 시술은 골막 위에 주입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인데요. 이게 뭐 시술자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이마 필러를 하고 오신 분들의 이마를 초음파로 확인을 해보면 깊은 쪽에 또 고르게 주입이 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골막 위에 찔끔, 근육에 찔끔, 근육 위에 또 찔끔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필러가 일정한 위치에 주입되어 있지 않으면 초음파를 보지 않고 하긴 상당히 어렵고, 시술 전에도 환자분께 지금 이마에는 일정한 위치에 주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초음파 유도와 시술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걸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이마 필러를 한 분의 사진인데요. 이마의 이 부분 저 부분에서 이렇게 찍었을 때 가령 맨 왼쪽에 있는 부분은 골막 하에 정확히 필러가 들어가 있는데, 두 번째 사진은 골막 하에도 있지만 근육 내에 아니면 근육 바로 밑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고, 세 번째는 근육 상부에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고, 이런 식으로 다 주입하는 위치가 다르게 주입된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환자분의 상태를 말씀드려야 되고, 그냥 블라인드로 이런 상황에서 녹이면은 사실 근육 내나 근육 위에 있는 것까지 주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게 주입하려면 아예 전체 이마 1층, 전체 이마 2층, 전체 이마 3층에 모두 골고루게 주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엔 히알라제 양을 쓰는 게 너무 많아지고 까지 뭐 주입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죠. 초음파를 보면서 하면은 딱 그 부분에만 주입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시술 전에 초음파 검사를 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상태와 좀 감별하기 위해서예요. 가령 요즘 지방 이식도 너무 많이 하시는데, 이제 지방 이식한 것과 이게 필러랑 과한 볼륨이 있는 이유, 뭐가 만져지는 이유가 지방 이식인지 필러인지 감별을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실제로 양성 종양이 생긴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마에 뭐 필러를 맞았다고 하시는데 뭐 어떤 부분은 지방종인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 감별하고 쓸데없는 히알라제 시술을 하지 않기 위해서 시술 전에 초음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술 전에 초음파 검사를 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 대부분 이제 환자의 어떤 어렴풋한 기억에 의존해서 시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마 필러를 맞았어요. 뭐 녹는 필러라고 했던 것 같아요. 뭐 앞볼 필러를 맞았어요. 뭐 조금 꺼진 부분에 뭐 조금만 맞은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사실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만져보거나 좀 눌러보거나 뭐 이렇게 눈으로 보거나 이런 것에 의존해서 이제 시술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정확한 시술이 되기 어렵죠. 제가 초음파를 또 보는 이유는 시술 전, 후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시술 전에 이 정도였는데 한 번 시술해가지고 이 정도 결과를 냈고, 완전히 다 녹았으면 환자한테 전에는 변변이 이랬는데 지금은 거의 없어요, 많이 줄어들어 있어요,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이건 의사에게도 시술에 대한 어떤 근거, 필러가 여기 있으니까 히알라 주사에서 녹여야 된다는 어떤 근거가 될 수 있고, 의사가 시술의 효과를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히알라제로 해결될 수 없는 병변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주사를 계속 맞는 거를 줄일 수가 있어요. 히알라제로 분명히 효과가 적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계속 주사를 맞게 되면 효과가 없는데도 계속 맞는 분도 있거든요. 특히나 이 병원 가서 안 놔주면 저 병원 가고 저 병원 가고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맞으면 실제로 그 인터넷에 떠도는 괴담같이 조직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그런 식의 환자분의 이제 경과를 보면서 수술을 한 경우까지도 많이 있는데, 약은 적정 용량일 때 효과가 있는 거지 과하면은 독이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시술 전에 초음파를 검사를 하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필러를 녹이라는 환자분들이 내원을 했을 때 초음파 검사를 루틴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다음에 시술 중 그리고 시술 직후에 또 제가 보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이 영상들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